강낭콩, 강남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가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낭이에요. 이응자로 가셔야죠. 그쵸? 이거 중국의 강남에서 들어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남이 아니라 중국 강남 지역에서 들어와가지고 강남콩 이렇게 되는데 강낭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남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콩가야 한해살이 풀 이건 이거 강낭콩 우리 다 아는데요, 뭐. 그죠? 한해살이 풀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표기법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얘 잘 봐놓으세요. 이거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널 빤지는 틀려요. 널 판지는 틀려요. 판이 틀려요. 그런데 빤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널 판자도 맞아요. 널 판지는 틀리는데 널 판자는 맞아요. 그죠?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빤지 판자. 빤지 판자 얘네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널빤 판지는 안 되는구나. 널판지 얘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개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랑 2개가 맞구나.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널판지 판지는 안 돼요. 판지만 안 된다. 판지만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판지만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것들이었어요. 그 다음 눈꺼풀. 이게 뭐예요? 이거 눈꺼풀 이게 이상해요. 아니 보시고 생각해서 커플 이상해. 이렇게 생각해서 꺼풀 이것도 이상해.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그 다음에 까풀 너무너무 이상해 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플 까풀이 맞습니다. 눈까풀 맞아요. 꺼도 되지만 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신기하게 요런 거 나오면 틀린다는 거예요. 눈꺼풀 이런 거 나오면 틀린다는 겁니다. 잘 봐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제발 눈꺼풀 이 뭐예요 이게 이런 거 틀려요? 근데 뭔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예요, 우. 그죠? 살짝 바꿔요. 살짝. 그래서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 커플 안 돼요. 커플 그 커플이에요. 그거는 그쵸? 커플 이렇게 머리 붙어가지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머리 붙어가 몸통 붙어서 다니는 애들, 그네들 커플 그거 안 돼요. 눈 커플 아닙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얘요. 별표 쳐놓고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살림이 아주 단촐하다. 뭐가 맞냐면 단출이 맞아요. 살림이 정말 단촐하다. 이렇게 발음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뭐도 생각하냐면 우리가 얘가 아고요. 얘가 오잖아요. 아하고 오가 친구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양성모음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울 때. 오가 친구고 다시요. 오가 친구고 의가 친구예요. 얘네는 얘네끼리 나오려는 현상, 얘네는 얘네끼리 나오려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쪽에.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볼까요? 이거요. 촐랑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오아 이렇게 가죠. 얘네가 친구예요. 그럼 얘를 출로 바꿀게요. 출. 그렇죠. 출렁. 그러니까 뭐예요? 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모이려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단촐하다가 맞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원래는 이렇게 가는데 불구하고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틀리십니다. 단촐하다가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단출하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이렇게 친구인데 이 친구 사이에 예외적인 애인 거죠. 그래서 단출하다예요.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아주 단출하다. 단출 아니에요. 단출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틀기 전에 돌멩이 앞에 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을까요? 뭐가 맞아요? 앞에 게 맞습니다. 여태까지 돌멩이 저는 이렇게 안 썼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틀리게 쓰신 거죠. 아닌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스스로 표준어를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돌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는 거냐? 어휘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후로 우리가 맞춤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그때만 막 이렇게 써가지고 100점 말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거의 맞춤법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좀 헷갈리게 가는 것들. 그래서 돌멩이 어이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엌에서 갖은 양념을 뒤어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뒤져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이. 양념을 뒤져내고 무슨 뒤져내요? 무슨 뜻이에요? 찾아내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져내다가 찾아내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차치 뒤져서 찾아내다 이 뜻까지 같이 봐놓으시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부엌에서 가진 양념을 뒤져내다. 찾았어 드디어. 막 사차치 뒤져가지고 내가 찾았어. 이게 뒤져내다요. 뒤어내다. 이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데 이거 그냥 외우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시고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둘 다 모르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면 얘만 외우면 되잖아요. 둘 다 알아. 헷갈리는 게 더 힘들죠. 헷갈리는 게 더 힘들어요. 뒤져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마늘종. 시장 가서 사죠. 시장 가가지고 아니면은 우리 뭐 먹을 때죠. 이거 꼭 먹을 때 있는데 과메기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늘종 뭘까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앞에 겁니다. 종으로 써야 됩니다. 마늘종 아닙니다. 종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쵸? 이런 것도 엄청나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면 우리 시장의 아주머니들께서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마늘종 1,000원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말씀드려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표준어가 틀렸어요.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쵸? 우리가 곳곳에 우리가 틀린 어떤 그런 표기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마늘 종이 맞아요. 종이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반대를 무릅쓰고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이거 당연히 뒤에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발목 무릎 그래요. 그때 무릎이에요. 이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이걸로 가신 분들은 특이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당연한 건데 불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거요. 마늘종 같이 이런 것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외우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로 이 문제를 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자신을 막 의심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나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릎 쓰다. 그쵸? 다음에 여기 아래 거요. 울타리는 쓰러지고 주저앉고 하여 볼성이 아니었다. 볼성사납다 이런 얘기잖아요. 볼성 뭘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네, 뒤에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늘종은 종이래요. 쌍지읍 발음이 안 나요. 근데 볼성은 볼성이 아니라 볼성이래요. 쌍시옷 발음이 나요. 이런 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성사납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아서 볼성사납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로 가셔야 돼요. 볼성사납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성 이렇게 갑니다. 설마 볼상은 안 하시겠죠? 볼상사납다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 무지무지 잘 나오는 거예요. 별표 쳐놓고 얘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보니 설레기 시작하다 둘 중에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거가 맞습니다. 설레다예요. 설레이다라는 단어 없어요. 설레이다라는 거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봤더니 너무 설레이어 틀려요. 설레어예요. 그래서 요게 이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이자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어휘예요. 왜냐하면 이라는 게 나중에 피동인데 설레다 자체가 피동형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문법을 안 외우셔도 설레이다는 무조건 다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를 갖다가 과거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설레다라고 하는 거를 과거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과거형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어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다 앞에 어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설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보세요. 설레이었다. 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것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만 더요. 이하고 어하고요. 다시요. 이하고 어하고 더하면 우리는 여가 돼요. 여기까지 외우세요. 얘를 더하면은 여가 돼요. 그러면은 이하고 어하고 더하면 여가 된대요. 설레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쵸? 이가 속해져 있는 건가? 틀려요. 얘만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 설레였다 이런 거 틀리죠? 그러면 얘를 또 줄여볼게요. 설레었다 줄일게요. 뭐가 돼요? 그렇죠. 설렜다 얘가 맞아요.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얘는 앞에 것도 틀리고 뒤에 것도 틀리고 둘 다 틀린다라는 얘기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글을 봤더니 설레였어. 다 틀려요. 설레었어. 얻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렜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놈의 아이스크림 롯데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설레이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설레이다가 아니니까 명사형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설레이다의 설레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명사형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 다자 빼고 미음자 집어넣는 거니까요. 얘 어떻게 돼요? 설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레임이 다 틀려요. 설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렘이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그 아이스크림 보시면요. 걔네가 어떻게 해놨냐면 요거에다가 눈설자 써놨잖아요. 눈설자 써가지고 눈으로 만든 그런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명칭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요게 처음에 딱 나와서 설렘이 꽤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게 끌면서 사람들이 막 사 먹을 때요. 그때 참으로 많은 모의고사 참으로 많은 시험 문제에서 설레임이 계속 나왔었어요.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설레이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겠죠, 여러분. 그쵸? 잘 나오겠죠? 꼭 봐놓으세요. 아지랑이, 아지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그렇죠. 아지랑이가 됩니다. 아지랑이가 돼요. 아지랑이. 아시겠죠? 아지랑이가 피었다. 아지랭이 틀립니다. 아지랑이 아시죠? 공기가 아른아른하게 움직이는 거 햇볕이 강할 때. 우리 언제 보냐면 요즘 봐요. 요즘에 봐요. 어디서 많이 보느냐? 그 아스팔트 위에서. 그쵸? 막 너무 더워가지고 열기 막 보여주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 더웠어요. 그러면서 보이시나요? 뭐 이러면 아스팔트 위에서 막 뭐가 올라가잖아요. 차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하나 꼭 하시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계란 이렇게 그래서 달걀 이렇게 갔더니 막 이거요 보이시죠? 뭐 이런 거 매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매년. 근데 어쨌든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아지랑입니다. 랭이 안 돼요. 랭이 안 됩니다. 오케이, 얘네들이고요. 애달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답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가 됩니다. 뒤에 게 됩니다. 여러분 얘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애달프다 얘만 돼요. 거기서 나온 게 애달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애달다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애답다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애달프다만 있는 거예요. 애달프다만. 아시겠죠? 애달프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달프다, 애달프고, 애달프니까 애답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먼 하늘에서 우레가 울려왔다.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천둥번개 우레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천둥소리, 천둥번개 이거 앞에 거예요. 이 우레요. 뭔지 아세요? 그럼요. 우레맨 아세요? 이거 아시면 우레맨이라고 있죠. 독수리 오유원제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나 뭐 그런 막 모자 뒤집어 쓰고서는 날아다니는 애들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우레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옛날 어이고요. 우레 어이가 되는 겁니다. 어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맵고 뜨거운 육개장 앞에 거 뒤에 게 됩니다. 네, 뒤에 겁니다. 게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인두껍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인두껍을 쓴 놈이 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인두껍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겁입니다. 껍이 틀립니다. 두껍이 아니에요. 그쵸? 인두겁이에요. 두겁입니다. 겁. 그래서 사람 형상 또는 탈을 했다. 인두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역이잖아요. 쌍기역이 아니라. 근데 바로 아래에 있는 거 장단지, 장단지예요. 얘는 쌍디귿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그냥 기역이냐 쌍기역이냐 그냥 디귿이냐 쌍디귿이냐 이게 제일 헷갈립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야. 장단지 계속 생각하세요. 내 장단지가 장단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장단지 이런 거보다 장단지 얘가 왠지 고급 단어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된소리가 들어가면 약간 그 욕설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요. 다 이쪽으로 가요. 요것도 요거 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거는 장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20개였어요. 맞죠?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주꾸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우리가 이거 사 먹죠? 그래서 주꾸미 뭐예요?
쭈꾸미. 쭈꾸미 틀려요? 쭈꾸미라고 다 써놨어요. 그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라고. 하지마 쭈꾸미라고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쭈꾸미예요. 쭈꾸미.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문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 콧망울 콧방울이 크고 두둑해요. 여기 있죠? 콧망울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두껍고 그 다음에 뭐야 두둑해야 복 있다. 아 코가 참 복 있는 코야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말로 그런 거죠. 코가 정말 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콧망울이냐 콧방울이냐 뭐예요? 방울이에요. 방울이에요. 콧망울 다 틀려요. 이런 것들 우리가 처음 본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셔야죠. 콧방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끝 사이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 이거 사전 보고 저는 더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그렇군. 막 이러면서 혼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전으로 한 번도 콧방울이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방울처럼 내밀었으니까 콧방울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여기 양쪽 여기 그죠? 콧방울 다들 가지고 계세요. 없으면 이상해요. 못 나와요. 그죠? 콧방울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골돌, 이 골돌, 희, 곰곰이, 곰곰희, 이냐, 희냐. 이거 뒤에 가서 상당히 많이 외우게 됩니다. 깨끗, 이, 깨끗, 희, 곰곰이, 그 다음에 꼼꼼히, 꼼꼼히 이렇게 해서 이냐, 희냐의 문제거든요. 얘네 두 개는 먼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골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골돌이가 아니라 골돌희. 그 다음에 그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얘네들이고요. 얘네들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네요. 그러면 좀 너덜한데 안 넣어주는데 그 다음 페이지 펴주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펴주시면 이 페이지입니다. 옆에다 가리세요. 오른쪽 부분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고요. 이게 왜 두 페이지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가려주시고요. 지금부터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30번까지인데 10개입니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선택해 가지고요.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이쪽은 난이도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죠. 왜요?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야, 뭐 특히 모르는 것 같으면 뜨개질은 알게 뜻개질 뭐야 이거 뜻개질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뭐 돼 있냐면은 이런 거 있죠. 어디 갔어요? 여기요. 자식을 키우는 건 안갚음을 받기 위해서 뭐야 안갚음을 왜 해? 부모님한테 안갚음을 하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정말 표기예요. 이거냐. 근데 그쪽은 뜻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은요. 뜻풀이가 둘 다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 가지고 뜻을 다르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혼동하기 쉬운 어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휘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같은 게 쓰이냐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불구하고서는 잘못 쓰여놓고 이 중에서 문장에서 어휘가 잘못 쓰인 것은 하면서 문제가 잘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새끼줄로 고산매기를 하였다. 마을 입구 고사스 서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새끼줄이죠. 줄이에요. 그래서 초가 지붕을 일 때 쓰는 새끼. 그러니까 초가 지붕 같은 거 옛날에 그 볏짚 같은 걸 이렇게 꼬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거기. 그게 바로 뭐예요? 고사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볏짚 꼬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올리는 거 그런 걸 갖다가 고사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티읕으로 되어 있는 거 촌락의 좁은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그러니까 마을 입구 골목길로 들어가는 거고 새끼줄로 뭘 하는 거야? 지붕을 고사수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두 개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라도 외웁시다라고 그랬었어요. 고사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그쵸? 이게 뭐예요? 받침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거와 이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새끼줄 이렇게 꽂아. 두 개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꼬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막 꼰다고 생각하시고요. 얘는 뭐예요? 좁은 골목길이죠. 골목길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정신 없잖아요. 이거 다 골목길이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왔다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아 이거는 골목길이구나. 아 위에 있는 거는 두 개 이렇게 꼬니까 고사세 시옷을 써야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세요. 고사 정말 많이 나왔고요. 여태까지 기출 문제로도 나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둘 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와요. 두 번째요. 소문이 금세 퍼졌다. 금세를 치다. 두 번째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금세를 치다는 처음 들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겁니다. 소문이 금방 퍼졌다. 금방의 뜻은 어이예요, 여러분. 금세. 금방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금세 퍼졌어. 금세 그런 일이 벌어졌어. 어이예요. 아이 아니에요. 아이 아니에요. 어이입니다. 그러면 아이로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아에다가 이자 붙은 거 있죠? 이건 뭐예요? 값이라는 뜻입니다. 값. 그래서 물건의 값이요. 물건의 값이요. 그러니까 가격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냐? 금세를 치다. 가격을 쳐주다. 라는 뜻이겠죠. 값을 쳐주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쵸? 이걸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금세 어이고 그 다음에 아이로 나오는 건 가격이구나. 가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건의 값, 물건값이 비싸고 싼 정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금세, 금방은 어이예요. 어이.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거 결단도요. 얘도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세요. 얘도 정말 여러 번 나왔었어. 얘도 별표 쳐놓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의 결단이 중요하다. 결정 내리는 거야. 결정 내리는 거. 이건 결단이에요.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의 결정이 중요하다. 결단이에요. 근데 결단나다. 집안이 완전 몰락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야. 망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 결단내다. 새 노트북을 동생이 결단냈다. 망가뜨려 버렸다는 뜻이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하다는 딴은 망하다. 완전히 진짜 모든 것들을 다 그다음에 망하다 아니면은 망가뜨리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둘 다 쓰이게 됩니다. 둘 다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노트북을 동생이 결단냈다. 집안이 결단나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집안이 결단이 나버렸어. 이런 식의 것들이 됩니다. 다음 요겁니다. 위에 있는 굴과 귤이에요. 이거 둘 다 똑같아. 아니에요? 잘 보셨어야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달라요. 이랬을 때 얘네 차이점 아셔야 돼요. 이거 올해 국회지 8급에 나왔어요. 국회지 8급에 나왔는데 불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나왔죠, 그쪽에서. 그러면은 먼저 얘기하고 거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굴이죠. 껍질이 딱딱하죠. 딱딱한 것들은 껍데기예요, 여러분. 딱딱한 것들은 껍데기예요. 달걀 껍데기. 그쵸? 그래서 굴 껍데기. 이런 식으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근데 껍질인데 불구하고서는 말랑말랑한 거예요. 약간 눌렀을 때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귤 딱딱한데 안 딱딱해요. 좀 들어가요. 달걀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들어가요. 막 우기는 것 같아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걔는 뭐예요? 귤 껍질이에요. 귤 껍질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외우시면 되게 좋냐면요. 헷갈리잖아요. 껍데기 3번 막았어요. 한 번 막고 2번 막고 3글자예요. 3번 막았어요. 얘 2번 막았어요. 그러니까 누르면은 말랑말랑. 얘는 3번 막았으니까 누르면 안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나온 거, 국회지 문제 나온 거 한번 해볼게요. 돼지 껍데기예요. 돼지 껍질이에요. 돼지 껍질이에요. 돼지 껍데기 틀려요. 우리 음식점 가서 포장마트 같은 데 가서 돼지 껍데기 먹으러 가잖아요. 틀려요. 돼지 껍질 먹으러 가야 돼요. 돼지 껍질이 맞아.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라고 생각해서 다 틀렸죠. 돼지 껍데기라고 써놓고 이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돼지 껍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적이 우리를 막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장이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고요. 한번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해서 표준어 수업 한번 하러 가가지고 이게 맞아요. 돼지 껍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조개요. 조개요. 조개는 껍데기예요? 껍질이에요? 당연히 껍데기겠죠. 그쵸? 그러면 조개 껍데기 딱딱하잖아요. 조개 안 딱딱하네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띄어쓰기 했죠? 여기 띄어쓰기 했어요. 띄어쓰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뭐 했어요? 띄어쓰기 했어요. 근데 얘기는 붙여쓰기 했죠. 뭐예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됐어요. 한 단어 됐어요. 이게 나중에 띄어쓰기 문제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요? 얘는 왜 띄어쓰기 하고 얘는 왜 붙여쓰기예요? 한 단어가 됐다는 거는 얘가 합쳐져서 한 새로운 단어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전에 찾아서 딱 들어갔을 때 조개 껍데기 치잖아요. 조개 껍데기가 딱 떠요. 사전에서 우리는 보통 인터넷으로 많이 사전을 보니까요. 딱 떠요.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근데 얘 귤 껍질 이렇게 치잖아요. 안 나와요. 귤만 나오든지 껍질만 나와요. 얘는 뭐라는 거야? 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어가 되면 붙여쓰기 합니다.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얘 한 단어예요. 그런데 모두 인정이 되느냐? 조개 껍질도 한 단어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조개 껍질도 인정해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국회직 8급이었습니다. 난리 났죠. 조개 껍질, 왜 껍질이냐고, 껍질은 말랑말랑 막 이런데 이건 한 단어, 그 다음에 여기 조개 껍질이, 돼지 껍질이요. 돼지 껍질,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틀려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개 껍데기와 조개 껍질은 한 단어가 돼가지고 둘 다 인정이 되는 거구나. 근데 돼지 같은 경우에서는 말랑말랑 하잖아요. 돼지 이렇게 말랑말랑하니까 씹을 수 있죠. 여러분 껍데기 어떻게 씹어요? 다리가 껍데기 막 씹어요? 머리들은 막 씹으면서 막 말랑말랑하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얘네는 예외적으로 좀 한 단어로 인정된 단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띄어쓰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걔네들입니다. 다음, 그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 됐네요. 요 그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국기지 8급이요. 문제 정말 잘 찾아냅니다. 그런 문제로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기지 8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보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라는 것을요. 다음에 뜨개질과 뜻개질 이렇게 말하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를 뭘 갖다가 얘기하는 거냐? 잠깐만요. 이렇게요. 그녀는 뜨개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뜨는 거 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목도리 뜨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여자분들 좀 하시는 거요. 그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해봤던 적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전 정말 이렇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뭐 하는 거 세상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알 접고 학 접고 학 접다가 으아 막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뜨개질 하는데 와 진짜 나의 마음의 심신의 수련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잘 떠야지 이게 잘 못 뜨면 여러분 이게 친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이게 없으면은요 딱 그냥 부직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두르면은 막 이렇게 까끌까끌 해가지고 여기 막 다 상처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나온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다 해놓고서 혼자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거 잘못하면 또 다 풀고 하는 거 아세요? 얼마나 열받는지 진짜. 와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뭐 이런 인생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못하거든요. 옛날에 막 가정시간 왜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탁소라는 게 왜 존재를 하겠어요. 가정시간에 그거 하래요. 뭐 뜨개질 같은 뜨개질이 아니라 바느질 배웠었어요. 그래서 한복 만든 적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한복 저고리를 만드는 거. 세상 내가 한복 입을 것도 아닌데 왜 만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세탁소에 가가지고 박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해야 되는데, 세탁소 갖고 가서 요즘 해주세요. 그러니까 드르륵한 거예요. 근데 손으로 하는 것과 세탁소에서 하는 게 너무 다른 거 아시죠? 이게 박아지면 앞뒤가 똑같아요. 근데 손으로 하면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정원 선생님한테 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세탁소 갔다 왔지, 아닌데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게 똑같아. 그래요? 그러면서, 틀려요? 그랬더니, 달라요? 그랬더니, 다르대요. 그래서 막 욕먹고 다시 뜯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기본 점수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노력은 했으니까, 적어도 요것들을 했으니까, 그냥 기본 점수 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뭐 시집을 가려면은 뭐 열심히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차마 말은 못했고요. 이게 뭐라고 하죠? 저항한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은 못했고 속으로 생각해서 내가 시집을 가든 말든 나 그냥 세탁소에 맡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요?
요즘에 하나요? 그래서 우리 때는 좀 정해져 있었어요. 남자분들 막 뭐 이게 뭐죠? 나무 막 이렇게 막 자르고 촛대라고 이렇게 떨어도 막 이렇게 떨어. 우리는 막 왜 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를 못. 맨날 빵점 맞고 그래서 기본 점수 받았던 것 같아요. 기본 점수 맨날 받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내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제가 하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요. 두 번 했어요. 두 번. 한복 저고리 한 번 만들고 가방 한 번 만들었어요. 가방, 그러니까 이게 천으로 된 가방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든 사람들은, 친구들은 잘 만든 가방 진짜 자기가 만들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천부터 잘못 골랐어요. 처음부터 들고 다닐 수 있는 천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해가지고 은들 있잖아요. 은들 막 바짝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그거 막 말도 안 되는 네이스 달리고 막 이런 그런 걸 도대체 뭐 바느질도 못하는 애가 그런 걸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못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그리고 물론 그거 못해가지고 저거 못했어요. 뭐죠? 손잡이 못 따라가지고 결국은 들고 다닐 수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겁니다. 뜨개질이요. 뜨개질, 뜨개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어입니다. 얘 아입니다. 그쵸? 잘 보셔야 돼요. 뜨개질을 갖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뜨개질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표기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뜨개질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솔기 뜯어내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입고 그래가지고 다 이게 이 천이 더 이상 옷으로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랬을 때, 옷으로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솔기를 뜯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요. 물질 어디 갔어? 두 번째요. 빨래하러 옷이나 낡아서 못 입는 옷의 솔기를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래할 거 솔기 뜯어가지고 쫙 돌리고 다시 바느질하는 경우나, 그쵸? 우리가 이불 같은 경우에 이랬잖아요. 옷이불 뜯어내가지고 돌리고 다시 바느질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을 갖다 솔기를 뜯어내가지고 그냥 뭐 천같이 만들어서 행주로 쓰거나 아니면 걸레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솔기를 뜯어내는 거, 바느질한 걸 뜯어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짜가지고 목도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뜨개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뭔가를 갖다가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뜨개질을 해서 걸레를 만들다 다 뜯어내가지고 그냥 천으로 만든 거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뜨개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입니다. 옷, 매무새, 매무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보세요. 매무시라고 하는 것과 매무새라는 게 있어요. 새라는 거는 모양새예요. 모양입니다. 새라는 거, 여기에 매무, 새, 모양, 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매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데, 옷을 입을 때 매만지는 뒷단속이라는 거예요. 매무시예요. 그러니까 매무시하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뒷단속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정리하는 거, 옷을 정리하는 거예요. 엄청 헷갈립니다. 얘네 두 개 다 주의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한번 볼까요? 옷에 이렇게요. 옷에 매무시 매무새를 가다듬어라 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가다듬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모양을 가다듬어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이걸 가다듬어야죠. 모양이라고요. 모양새를 가다듬어라. 그쵸? 근데 불구하고서는 의복의 뭐가, 잠깐만요. 거꾸로 했어요. 죄송해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매무시를 가다듬어라. 매무시를 가다듬어라. 그쵸? 뒷단속을 해가지고 가다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복 매무새가 라고 나오는 거겠죠? 매무새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매무새라고 하는 것이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본다고 한다면은 의복의 모양이 추레하다. 아주 좀 초라하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초라하다. 초라한 모양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매무시를 가다듬어라. 가다듬어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요. 새가 모양이요. 시는 뒷단속이요. 시는 뒷단속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밭대기라고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밭대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때로 덤벼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전부요. 때로 덤벼들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게 뭐니까요? 전부가 덤벼들다 라고 하는 거죠. 몽땅 사는 게 밭대기예요. 내가 배추를 갖다 배추 장사를 하려고, 혹은 내가 김치를 담그려고, 아주 김치 장사를 하려고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김치 장사를 하려고 김치를 담글 거예요. 그래서 밭대기로 샀다. 밭 전체를 샀다는 거야. 몽땅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요. 내가 손바닥만한 밭대기 갖고 있다. 이때예요. 요렇게 쓰는 요거요.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거, 자그마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밭대기, 밭대기 이거잖아요. 때로 샀다. 몽땅.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때, 요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요만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밭대기라고 하는 걸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밭대기로 물을 샀다. 밭대기.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밭대기. 그쵸? 손바닥만한 땅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쵸? 꼭 다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밭대기까지도 알아두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의 다 왔네요. 눈이 하얗게 덮인 봉오리, 봉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랬을 때 예 쉽겠죠? 눈이 하얗게 덮인 봉우리 그럼요 산이요. 산입니다. 다음에 목련은 벌써 봉오리, 꽃봉오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꽃하고 관련된 거 이런 얘기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다음에 요게 요겁니다. 그 다음이요 얘입니다. 사단을 구하다. 결국 이런 사달을 내다. 여러분 이것도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얘도 정말 잘 나옵니다. 일의 실말이요. 사단이요. 사단이요. 일의 실말이요. 그래서 일의 실마리를 실마리니까 해결 방법이겠죠. 해결 방법을 구하다. 그래서 사단을 구하다요. 사단을 구하다. 아시겠죠? 근데 결국 이런 사단을 내다니 틀려요. 결국 이런 사단을 내다니 사단이 아니고요. 결국 이런 사달을 내다니 이겁니다. 얘도 요 두 번째 게 사고 내는 거예요. 탈 내는 거예요. 사고나 탈이죠. 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달이요. 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달이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의 실마리요. 실마리. 그쵸? 해결 방법. 이건 사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리죠, 우리가. 그쵸? 이런 사단을 내다니 이런 거 아닙니다. 사달을 내다니. 사달을 내다니. 상당히 헷갈리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겁니다. 처음 보시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보시겠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식을 키우는 건 안갚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는데 이 아래 거 아시겠죠? 그동안에 안갚음 해줘야지. 이게 안갚음이에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게 ang, 그 다음에 피읍으로 된 갑,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위에 있는 거요. 위에 있는 거요. 이 단어도 있어요. 니은으로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은으로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부모 공양하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고 공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고 받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안갚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안갚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마귀 새끼가 달아가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이걸 안갚음이라고 한대요.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걸 안갚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나중에 내가 봉양받으려고 내가 자식을 키우는 건 아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가야 돼요? 안갚음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기 있는 거 봤는데 불구하고 어머 안갚음을 왜 해? 부모 어머 얘 왜 이래? 어머 몹쓸 자식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내면은 되게 그래요. 자식은 부모에게 안갚음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안갚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더니 이런 몹쓸 자식을 받나? 이거 아니에요. 그쵸? 공양하는 거잖아요. 봉양하는 거 맞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얘네들을 우리가 아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